독일군 병사들은 전투 중 전쟁사에서 가장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적군 진지 위에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포탄 상자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자는 무게가 무려 60kg이 넘었는데 그 존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들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순간 눈을 의심하며 저건 전설 속 거인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연이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났을 때 독일군은 혼비백산하여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한 마리 수컷 곰이었던 것입니다. 곰이 포탄을 나른다는 것, 그것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무너진 참호 위로 깔린 연기와 화약 냄새를 비춥니다. 독일 병사들은 총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건 사람일 리가 없어. 그들의 시야 속에 나타난 존재는 전설 속의 거인도 기계병기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갈색의 털을 뒤집어 쓴 곰. 그는 두 발로 우직하게 서서 마치 훈련된 병사처럼 당당히 포탄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등장한 이 초현실적인 장면은 훗날 전설이 될 전후 워이텍의 서막이었습니다. 1942년 폴란드의 한 소부대는 길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의 품에는 작은 곰 새끼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어미 곰은 사냥꾼에게 맞아 죽었어요. 저는 불쌍해서 이 작은 녀석을 우유로 먹여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는 장군의 어린 딸이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이 곰을 보는 순간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길위,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병사들의 눈앞에 소년과 작은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은 아직 전내가 나는 어린 새끼였고 작은 두 눈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움푹 파인 헬멧을 눌러 쓴 채 아이를 바라보자 그 속에서 잠시 전쟁의 냄새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딸,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녀 이레나는 손뼉을 치며 곰을 껴안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운명은 이미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미 곰이 사냥꾼에게 죽었다는 사연을 다시 전하며 곰을 위해 우유를 구해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레나는 곰을 너무 좋아하여 병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군용 통조림과 이 곰을 바꾸자. 사실 소녀는 자기 자신조차 굶주려 있었고 곰을 끝까지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환에 동의했습니다. 전시의 군용 통조림은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곰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동료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곰을 품에서 떼어내며 애틋한 눈빛을 보냈고 곰은 순순히 새로운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곰은 이미 폴란드 제22포병 보급중대의 막내가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훗날 전장의 전설의 시작이 될 줄을. 작은 곰은 곧 폴란드 군영으로 데려와졌습니다. 장군의 딸 이레나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히 성장했습니다. 곰은 우유와 꿀만 먹으며 자랐고 성격은 매우 온순했고 사람과의 사이도 가까웠습니다. 군영은 늘 긴장과 절박함이 맴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곰이 오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곰을 돌보며 웃음을 되찾았고 곰은 사람 곁에 늘 붙어 다니며 마치 인간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워이텍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어로 즐거운 전사라는 뜻. 그 이름은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곰의 운명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별칭이었습니다. 작은 곰의 다음 행동은 병사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간 병사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곰은 정확히 기상 시간에 맞추어 병사들과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사람들을 따라 담배를 태우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커피나 술, 담배가 먹고 싶을 때면 사람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곰은 천막 앞 작은 탁자에 앉아 병사들이 마시는 커피잔을 들여다봅니다. 병사들이 웃으며 컵을 내밀면 그는 혀를 내밀어 커피를 할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담배 연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 병사의 손에 코를 들이밀며 나도 달라는 듯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이 장면은 병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총성과 포성이 가득한 군영에서 이 곰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위안이자 동료였습니다.
곰은 나중에 경례까지 배웠습니다. 사람을 마주치면 앞발을 번쩍 들어올려 마치 경례하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친 병사들도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씨름 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돌아가며 곰과 씨름을 했습니다. 곰은 분명히 힘으로는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일부러 봐주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을 살짝 들어올려 땅에 눕혔습니다. 그 장면은 군영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차례를 기다리며 곰과 맞붙었습니다. 곰은 으르렁거리며 장난을 쳤지만 눈빛은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워이택, 오늘도 일부러 져주는 거지? 병사들의 농담 속에 군영은 잠시나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곰은 더 이상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전우, 전장의 가족이었습니다. 놀다 지치면 곰은 병사들과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후에는 출동 부대와 함께 작전에 동행했습니다. 차에 오를 때면 그는 꼭 조수석에 앉아 마치 진짜 병사처럼 근엄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카메라는 군용 트럭의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워이택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신이 부대의 장교라도 된 듯 의젓한 자세였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 녀석 우리보다 더 군인 같아. 워이택은 이제 명실상부 제22포병 보급중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워이택은 부대와 함께 지내면서 단순한 애완동물의 범주를 벗어났다. 새끼였을 때의 귀여움은 어느새 힘과 근육으로 바뀌었고 그 커다란 몸집은 사람들을 위협하지는 못하되 누구보다도 든든한 존재가 되었다. 아침이면 병사들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천막을 어슬렁거리고 밥이 나오면 가장 먼저 달려가 한 귀퉁이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병사들은 그를 마치 한 명의 동료처럼 대했고 워이택도 사람들의 일상과 규율을 곧잘 따라했다. 술자리에서 병사들이 건네는 병을 꼭 두 앞발로 잡아들고 연유를 핥는 모습은 유쾌한 볼거리였고 누군가 경례를 외치면 앞발을 번쩍 들며 경례 흉내를 내어 전우들의 긴장을 풀어주곤 했다. 전시 상황에서 동물은 보통 애완으로 취급되지만 폴란드 병사들은 워이택을 단순한 위안거리로만 보지 않았다. 부대가 이동해야 할 때마다 그는 트럭에 올라 조수석에 당당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고 병사들은 저 녀석이 우리보다 더 군인 같다고 웃으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영국군과 합류하기 위해 해상 이동을 준비할 때 문제가 생겼다. 영국 측은 규정상 애완동물은 배에 태울 수 없다는 이유로 워이택의 탑승을 불허했다. 병사들은 당황했고 워이택을 둘러싼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사들의 기지가 발휘되었다. 워이택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그는 우리 부대의 일원이다. 병사들은 형식을 갖춰 그를 부대 명부에 등록하고 군번을 만들어 주었으며 군복을 걸치지는 않았지만 문서상으로 군인이 되게끔 조치했다. 군번이 새겨진 작은 기록 하나가 전쟁의 장벽을 넘게 해주었고 영국군은 결국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정식으로 부대의 일원이 된 워이택은 더 이상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물자를 나르고 보급품 적재를 돕는 등의 과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탄약 수송에서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야전에서 포탄은 생명선과도 같아 신속하고 정확한 수송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병사들이 포탄을 나르느라 지칠 때 워이택은 자기의 거대한 앞발과 어깨로 포탄 상자를 끌어안고 도로를 오갔다. 탱크와 기관총 소리가 울리고 포성이 빗발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상자를 나르며 한 알의 탄환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등 위에 놓인 포탄 꾸러미는 마치 부대의 운명을 짊어진 방패처럼 보였고 병사들은 워이택의 존재 덕분에 몇 번이고 전투의 수급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워이택의 행동은 단지 물리적 도움에 그치지 않았다. 전쟁의 참혹함과 피로 속에서 병사들이 지치고 무력해질 때 그는 마치 감정의 안전밸브처럼 작동했다. 밤이면 천막 안에서 병사들 사이에 끼어 잠을 청했고 누군가 불안에 떨면 그의 큰 몸이 옆에 붙어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전우의 손길을 받으며 그는 다시금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아침을 맞았고 병사들은 그의 존재를 통해 잠시나마 인간으로서의 평온을 되찾았다. 이런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며 워이택은 점점 부대의 상징이 되어갔다.
전투가 격화되면서 워이텍의 활약은 전장전설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몬테카시노와 같은 격전지에서 그는 병사들과 함께 후방에서 탄약을 이송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포탄이 필요한 전선으로 정확히 전달되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병사들 사이에서는 워이텍 없이는 이겼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적의 포화 속을 묵묵히 오가는 그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경외심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다. 그가 포탄을 옮기는 모습은 단순한 동물적 행동이 아니라 전우애로 충만한 임무 수행으로 받아들여졌다. 부대 내 분위기에서도 워이텍은 함께 싸우는 동료로서의 위상을 얻었다. 병사들은 그의 이미지를 부대 문장에 새기고자 했고, 실제로 부대의 상징에는 포탄을 안고 있는 곰의 형상이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전우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기억과 신뢰의 표상이었고,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서로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표지판이었다. 또한 워이텍은 사람들 앞에서 종종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임무에 임했다. 그 대비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가끔은 그가 보인 단순한 행동들이 전우들의 사기를 얼마나 크게 푹 돋았는지 모를 때가 있었다. 한 병사가 농담 삼아 우리보다 더 군인 티가 난다라고 하면 그는 어깨를 펴고 의젓하게 서서 마치 그 말에 동의라도 하듯이 행동했다. 또 다른 날에는 병사들과 씨름하며 일부러 져주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사람을 들어 땅에 눕혀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러한 소소한 장면들이 누적되면서 워이텍은 단순히 힘센 존재를 넘어 부대의 기쁨이자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워이텍의 이야기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후 전장의 기록들 사이에서 점점 더 과장되고 신화화되었다. 누군가는 그가 전투 중 용맹을 떨쳐 적의 수송로를 방해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병사들에게 술과 담배를 나눠주며 위로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과장 여부가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워이텍은 전우들의 공포를 덜어주고 필요한 몸과 마음의 웃음을 선사했으며, 무엇보다도 함께 싸우는 존재로서 그들의 고된 여정에 굳건히 자리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워이텍을 단순한 곰이 아닌 전장의 전설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연합군의 승전과 함께 폴란드 제22포병 보급 중대는 더 이상 예전의 부대가 아니었다. 새로운 정치 상황 속에서 자유 폴란드군은 해체를 맞이했고,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조국이 공산화되면서 귀환 길은 닫혔고, 많은 병사들이 영국 땅에 머물며 흩어졌다. 그 속에서 워이텍도 더 이상 전장의 전우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1947년 11월 15일 부대 해산과 함께 워이텍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동물원으로 옮겨졌다. 동물원 측은 약속했다. 22포병 보급 중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로 워이텍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겠다. 최상의 대우를 하겠다. 그 말만으로도 병사들은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러나 철창은 곰에게 있어 자유를 앗아가는 감옥이었다. 자유로운 군영 생활을 하던 그가 이제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다른 동물들과 나란히 전시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 동물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전히 관심의 중심이었다. 기자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언론이 전쟁 영웅 곰을 소개했다. 폴란드 마이너스 스코틀랜드 협회에서는 그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수여했고, 행사장에서 거대한 맥주잔을 들이켜는 모습은 여전히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워이텍의 모습은 점차 달라졌다.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고, 혼자 우리 한쪽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먹을 것도 예전처럼 즐겁게 받아먹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그리움과 허전함이 보였다. 병사들과 함께 숲을 누비고 함께 술을 나누고 함께 노래하던 그 날들이 사라지자 그는 삶의 의욕을 조금씩 잃어갔다. 동물원 사육사들은 곰이 보이는 기묘한 행동을 자주 목격했다. 낮 동안에도 고개를 들어 먼 곳을 응시하거나 철창에 기대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멍하니 서 있곤 했다. 그리고 가끔 관람객들 중에서 누군가가 폴란드어를 내뱉으면 그는 즉시 반응했다. 천천히 다가와 귀를 기울이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상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마치 옛 전우의 목소리를 찾아내려는 듯한 그 행동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가끔 그의 옛 전우들이 동물원을 찾았다. 회색빛으로 늙은 병사들이 철창 앞에 다가오면 그 거대한 곰은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다. 둔중하던 발걸음이 빨라지고 철창 너머로 앞발을 내밀며 부드럽게 신음소리를 냈다. 일부 전우들은 몰래 철창을 넘어 들어가 그와 씨름을 하거나 맥주를 함께 나누었다. 사육사들도 이런 장면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만남이야말로 워이택이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다. 병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더 이상 그를 찾아올 수 없게 되었다. 방문이 줄어들자 워이택은 다시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 안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 속 활발하던 전사와는 너무도 달랐다. 거대한 몸은 점점 약해졌고 눈빛은 흐려졌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기다렸다. 혹시라도 들려올지 모르는 폴란드어 한마디, 혹시라도 철창 너머에서 들려올 전우의 발자국 소리. 1963년 12월 워이택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22세, 인간으로 치면 약 70세의 나이였다.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으나 그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았다. 폴란드와 스코틀랜드 곳곳에는 지금도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그가 몸담았던 22포병 보급 중대의 문장은 포탄을 안고 있는 곰으로 바뀌어 전해지고 있다. 2015년에는 캐나다 군이 그를 기리는 기념 주화를 발행했고 2023년에는 그의 전쟁사를 담은 단편 애니메이션 곰 워이택이 아카데미를 비롯해 17개 국제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철창 속에 쓸쓸한 노년을 보냈지만 워이택은 끝내 전쟁 영웅으로 그리고 폴란드 병사들의 불멸의 전우로 기억된다. 그의 삶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우정과 충성의 상징으로 남았다. 철창 안에서조차 병사들을 그리워했던 그 모습은 오히려 그가 진정으로 사람들 사이에 속해 있던 존재임을 증명해 주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며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